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멘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멘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선생이 있고 멘토가 있다고 했을 때 선생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을 상대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멘토라고 하면 그 수준에 따라서 등급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총체적인 측면에서 방향 제시를 해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실력 있는 멘토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기본 성장을 이루어내는 시기였기 때문에 멘토보다는 선생을 많이 필요로 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기본 성장을 이미 다 마치고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거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답을 제시해줄 수준 높은 멘토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지금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첫째로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갖춘 지식인 멘토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심리학이나 교육학 분야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가족관계 문제, 양육 문제, 청소년 문제 또는 부부관계 등을 다루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멘토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정신적 측면의 자기개발을 한 사람이 자기의 철학을 바탕으로 멘토링을 하는 영적인, 종교적인 분야의 멘토들이 있겠죠. 이 외에도 연예인으로서 또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하고요. 또 굳이 연예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갖춘 지식이나 타고난 재주, 끼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는 소통 전문가 같은 강사 멘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대중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일반 대중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데 반해서 이들이 제시하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식의 우선간의 문제를 어느 정도 무마시키는 삶 속의 유용한 팁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든지 서로 도움이 좀 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냥 우선간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명한 멘토 강사들의 강의를 다니시면서 많이들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강의를 들을 때는 너무 재미있고 기분 전환도 확실히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열심히 듣지만은 그러나 돌아서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들이 제공하는 멘토링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로 인해 나의 삶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에는 미약한 수준의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요. 어떤 상담자가 이제 멘토에게 질문을 하죠. 나는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이제 멘토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당신의 의식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 현재의 의식을 집중하도록 노력을 해보라는 그런 답을 내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행복은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을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멋있고 맞는 말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솔루션에는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의식이 현재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현재의 순간에 의식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상담자가 왜 매 순간 행복을 선택하는 대신에 불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아예 없어요. 결국에는 그 멘토가 상담자에게 제시를 한 솔루션은 완성도에 있어서 매우 떨어진 솔루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문자가 현재의 의식을 집중하기 싫어서 굳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불안하면 잡생각이 많아지게 되어 있고요. 잡생각이 많으면 당연히 현재에 내 의식을 집중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듯이 우리의 의식은 항상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정신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절대 현재의 순간에 의식을 붙들어 놓고 평온하게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늘상 이런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는 충만함이 아닌
두려움으로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이고요. 두려움의 상태로 늘상 있기 때문에 잡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나의 영의 질량이 차고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서 두려움에서 충만함으로 이동을 해야 이동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의 질량을 채워서 힘을 갖추려면 나의 상태에 걸맞는 수준의 충분한 지식을 흡수를 함으로써 이것은 서서히 힘을 갖추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까지 사실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것이 완성도가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러한 알맹이가 모두 빠진 껍데기만 상대한테 전달이 된 거죠. 게다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멘토링을 하는 당사자는 질문자보다는 그래도 삶의 안정성이 비교적 많이 확보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현재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질문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질문자의 상황이 매우 힘든 삶의 상황이고 내일의 일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과연 그래도 나는 마음의 평온함을 똑같은 수준으로 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안정성과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이 순간의 의식을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 어떤 척박한 상황에 있어서도 역시 같은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준의 실력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경험치가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전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이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 멘토는 진정 깨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멘토링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부정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상태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너의 상태는 나는 잘 모르고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혹시 잘 될지 아냐? 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수준의 멘토링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대부분의 멘토링이 이러한 한계에 부딪힌 이유는 지식사회에 들어서 일반적인 대중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내가 그들보다 어떤 분야의 지식을 조금 더 습득했거나 나름의 자기개발 정도의 과정이나 기본적인 수행을 거쳤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을 멘토링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충분히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고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생을 가르치려면 나는 최소한 대학교 4학년 이상의 수준을 내가 갖추어야 비로소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준 차이가 비등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절대 멘토링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순간에 머물라,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류의 말들은 이전에 누군가가 이미 다 해놓은 말들이고요. 이걸 내가 단지 약간 변형을 해서 내 말처럼 쓰고 있을 뿐인 그런 말들이란 얘기죠. 결국에는 이러한 수준의 멘토들이 하는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개인적인 상황에서 깨달은 부분을 그냥 공유함으로써 대중들이 듣고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대의 수준이 요구하는 실력 있는 멘토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더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구버전의 일반적인 지식을 추가로 습득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특수 지식 또는 신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구버전의 지식과 신지식을 분별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과거의 사람들이 집대성 해놓은 지식들 또는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다가 약간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변형해놓은 모든 지식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신지식이 아니에요. 일테면 종교 분야, 영성 분야, 마음개발 분야, 그리고 교육, 철학 등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분야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들은 절대 신지식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일단의 영적 존재들이 채널러들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영적 지식이 있는데요. 그들로부터 온 이러한 정보들은 생소한 내용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신지식이나 아니면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진리쯤으로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초점이 매우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는 내가 들었을 때 참 좋게는 느껴지지만 그것을 실생활에 접목시키려고 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그다지 안 되고 있다면 이도 역시 의미가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는. 또한 나의 상식으로 봤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잘 가는 것들보다는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새로운 지식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생산된 지식을 우리가 흡수함으로써 형성이 된 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익숙하면 구버전이고 익숙하지 않으면 새로운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또는 삶 속의 모든 일들이 굴러가는 법칙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지식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러한 분야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지식은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러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신지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의 법칙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높이가 높아질수록 나의 현재 위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생기고 그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적이고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전체 속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공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야 비로소 지혜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러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의식의 확장이 큰 폭으로 일어나고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포용력이 넓어짐으로써 나의 삶이 근본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찾는 미래형 신지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운 좋게도 우리의 목적에 맞는 신지식을 발견을 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공부를 하고 갖추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떤 실력을 갖춘 멘토가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의 공부가 바르게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일반적인 멘토와는 다르게 지식이 아닌 지혜의 영역에서 정보를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사적인 논리로 상대를 분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의 모든 식을 내려놓고 상대가 하는 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가 어떤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지 따라서 어떠한 것이 가장 상대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분별이 되면서 그 결과 상대를 위한 최상의 솔루션이 마치 영감이 떠오르듯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의 멘토들이 하는 것처럼 참고사항이 아닌 정확한 답을 내려주는 수준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말대로 상대가 듣고 따르니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른 공부를 통해서 의식의 수준이 공의 영역으로 변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즉 다시 말해서 온전하게 사회 영역대에서 내가 머무르고 있을 때는 내가 습득한 지식만을 갖고 그 한도 내에서 내가 먹은 그대로를 빼내어서 상황에 최대한 맞게 꺼내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나의 추측에 의거해서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꼴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시대에는 기존의 지식 위에 새로운 버전의 신지식을 장착함으로써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실력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수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단지 멘토의 공부를 하고 멘토링의 훈련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미래형 신지식인 멘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멘토가 되기를 원하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이러한 새로운 지식을 공부함으로써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시대의 흐름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